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오늘 대차거래 체결 보면 169만 주 체결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도 1위였습니다. 91억 정도 매도가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조금 종목인 생명과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금요일 날 연봉 한 3.5 정도 맞고 오늘도 한 1% 추가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이번 달에 연봉 흐름 진행 중이고요. 공매도는 이제 3월 24일 오늘 기준 보면 이제 금요일에 12,000주, 오늘도 한 10,000주 정도. 평소 때보다는 많습니다만 그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31일 이후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전 종목 재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기준입니다. 이제 1일에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이제 목요일까지는 295만 주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금요일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땠는지는 이제 내일 순보유 잔고 수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체결이 최근에 이제 21일 되기 전부터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평소 때보다는 19일에도 보면 71만 주, 20일에도 27만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결보다 상한도 좀 더 많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상한도 50만 주였고요. 체결은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169만 주입니다. 결국 대차거래 체결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향후에 공매도로 이제 주로 나오는 어떤 이제 부분들의 어떤 수급이니까 미리 이제 빌려놓는 대차거래 체결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커뮤니티에 이제 댓글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내용들 올린 부분들 좀 팩트 좀 체크를 해드리면 궁금한 것이 있다. 1월 중순에 CMC 현장 실사, 그러니까 1월 6일에 끝났죠. FD 실사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EIR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 이제 제가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서브미션을 하기 전에 EIR 보고서 등급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한 어떤 이제 프로세스인데, 그 HLB하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드파 일정의 이제 이 부분들이 매칭이 안 되고 작년에도 이제 EIR 보고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EIR 보고서라고 하는 게 결국 NAI 이제 부분이 나오면 폼 483이 안 나오면 바로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가장 가벼운 거고요. 폼 483이 나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VAI 아니면 OAI거든요. 그러니까 OAI인지 이런 부분을 알려고 하면 결국 이제 EIR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워닝 레터가 한 달 있다가 나오게 되면 그 OAI거든요. 그러니까 NAI는 아니면 VAI나 OAI인데 이 부분들은 등급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리뷰 과정에서 VAI로 안 되면 이제 CRL이 나오면 이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나오면 이제 이 등급 자체가 결국은 EIR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건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이제 CR이 나오면 홀드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또 답변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VAI나 OAI가 나오려고 하면 워닝 레터가 나와야 되니까 워닝 레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VAI 이 부분 과정이 계속 이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포드파 데이터에서는 리뷰팀에서는 이제 결과를 내는 거고 그걸 결과를 내릴 수 없을 때 CRL이 나와서 그러니까 홀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또 이제 이분이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등급이 나온다는 말은 EIR 보고서고 EIR 부분은 포드파 일정 내에 이 부분들이 안 나왔다. 보통은 이제 45일에서 90일 사이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을 완료를 못한 상황에서 이제 홀드가 돼 있는 뭐 상태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작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5월 17일 이후에 EIR 보고서 뭐 수령을 안 했다라고 항서제약이 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홀드가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 사이트에서는 리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FDA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프로브드 한 거하고 CRL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프로브드 말고는 이제 페일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자체가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너무나 이제 주가에 타격이 심어서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페일보다는 다소 이제 뭔가 기회를 주는 듯한 CRL을 통해서 어프로브도 갈 수 있는 가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리서브미션을 해서 다시 어프로브도 갈 수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공청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나 못하겠어 하면 위드드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런 어떤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가서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뭐 도전하는 의미로 이제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DA도 뭐 고정적인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되고 있는 어떤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의약품은 누가 승인하냐? 그러니까 2023년부터 이제 항암제에서는 면역항암제에서 록투르지가 허가를 받았고, 작년도에 베이진사의 이제 치스레리주마ብ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았고, 올해도 이제 추가 적응증 확장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중국 임상만 가지고도 키투르다를 좀 이겼던 데이터가 좋아서 작년에 뭐 단기로 뭐 몇 배씩 올라갔던 나스닥 상장사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임상이라든지 허가 과정에서 뭐 다 안 되면 프레임이 맞겠습니다만 팩트는 다르다. 그래서 유독 이제 항서제약과 리보세라인 관련되는 그 HLB만 뭐 중국에 좀 때문에 뭐 문제가 있냐 이거는 이제 팩트하고는 사실이 아니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기사는 계속 많이 나오는데 사실하고는 다르다. 이제 회사가 좀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영상 중에서 FDA, VLA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여러 봤는데 CMC, EIR 요것도 앞에 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분을 하면 리서브션을 하기 전에 그냥 EIR 등급을 받아버리고 이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뭐 그런 어떤 진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정 안 되면 제가 CMO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맡기면 그냥 제조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는 그냥 시원하게 해결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항서제약의 제조 능력 관련되는 부분의 도전들도 개발 과정하고 더불어 좀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전형화된 패턴이 아닌 형태로 뭐 세 번째도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양 문제가 아니라 제조 공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FDA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FDA에서 CRL에 나왔던 대부분은 CMC거든요. 결국 임상에서의 어떤 안전성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대량 생산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 없는지를 FDA는 정말 엄격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본래부터 이걸 하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캄네리주맘이 2019년도 이제 허가를 받고 지금 몇 년 안 되게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이제 R&D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만 이 케미칼과 제네릭 중심을 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인적인 부분을 채용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FDA 기준에 완벽하게 지금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맥킨 유튜버님 희망 고문하지 않고 뭐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객관적 자료도 공부하세요. 제가 계속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이제 뭐 올려주시면 제가 팩트 체크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뻑킨이었다. 뭐 이 정도의 뭐 욕은 뭐 가볍게 그냥
그리고 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다가 또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댓글에 너무 뭐 심한 뭐 그런 어떤 욕이 아니면 뭐 하셔도,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 너무 뭐 심한 거 아니시면, 예, 가볍게는 하셔도, 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중심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수급상으로는 이제 뭐 HLB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에 이제 순매도 흐름이 오늘 수급상으로는 91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보면 26억 정도가 양매도가 일단 나왔어요. 양매도 나왔고,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금요일에서 오늘도 한 13만 주 정도 넘게 나왔는데, 일단 뭐 가장 뭐 중요한 게 바닥권, 단기 급락을 했을 때 작년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일단 터져서 고점의 매수자들의 어떤 손절 매무분들이 저점을 인식하고 결국 이제 이후에도 뭐 포기하지 않고 3차 리서브미션을 진행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또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물량 교체가 작년 5월달에 있었듯이 이번에도 지금 있는 부분이 금요일에 1000만 주, 오늘은 이제 1000만 주는 안 됐습니다만 970만 주니까 이런 거래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터지게 되면 그 부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일단 이런 물량 교체가 되어야 중기 라인에서 또 나중에 또 이제 향후에 상승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에서 반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중심의 코스닥이 이제 이런 부분에 일단은 뭐 강한 흐름보다는 일단 반등세를 보였다는 거. 시가총액 이제 상위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금요일에는 거의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빠졌는데, 오늘 이제 알테오젠도 1%, HLB 16%, 삼성대유 1.85, 고롱 티슈준 1.15, 리가캠이나 뭐 파마 리서치는 뭐 약보합세, 휴젤 클래시스도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만, 보르네이도 좀 약보가 없습니다만, 금요일하고는 다른 어떤 일단 수급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이 일단은 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에 영향을 되기 때문에 아침에도 8시에 이제 거래가 되고 저녁에도 이제 8시까지 일단 거래에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뭐 시가나 종가 흐름에서 캔들 흐름은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창구 쪽에 보시게 되면 UBS가 아침에 매도가 아침에도 나와서 계속 이제 매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았고, 거래가 많다 보니까 평소 때보다는 이제 창구 흐름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단타를 치는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토스 이런 데도 들어와 있고, 공매도 쪽인 신한은 큰 게 없었고, 이제 한국투자증권,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매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뭐 이런 흐름들, 삼성장구를 통해서 이런 수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열 종목에서는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게 결국은, 예, 제약입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테라피틱스가 5,000원대에서 거의 8,000원 부근까지 올랐으니까 요게 뭐 한 50% 올라온 거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000원 한가 대비해서 지금 21,000원이면 이 부분들도 한 뭐 한가에서 대비하면 한 20% 이상 보였고, 그래서 24% 올라온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분봉상으로 이제 아침에 갭업이 떠서 장중의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은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볼린저 밴드 한선 오늘 기준으로 2만 500원인데 그 윗단으로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이 하락갭을 작년 5월달과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회복을 시켜서 만들어 주느냐, 공매도 재개 전까지. 그리고 이제 이슈로는 가장 중요한 게 PLA 관련되는 답변이 오는 2, 3주. 예.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FDA 답변이 오느냐, 그때까지 이제 반등을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볼린저 밴드 하단선 가격이 7,100원인데 그 부분까지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붙여놓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붙이고 오늘 5일선까지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갭을 테라피틱스는 일단 메꾸었어요. 테라피틱스는 이제 이거 말고 결국 이제 NK 관련되는 부분에 탑라인 발표가 이제 뭐 3월 말 4월 달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어떤 흐름이고, 거래량은 금요일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일단은, 평균 거래량보다는 예, 많이 나오는 흐름을 일단 반등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5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볼린저 밴드 한선 위로 일단은 눌어서 최대한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락갭을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이번 주간에 추가적으로 메꿔 나가는지를 가장 관심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